용인의 4월 15일 총선에 입후보하신 미래 통합당 소위 후보님들의 면모를 보니까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이 용인 가불병정 이 내부에서 막 큰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난 3년 동안 어떠한 상황이 이 나라에 전개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에 말은 많이 하고 약속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다고 했지만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경제 성장도 한다고 해놓고 경제 성장도 최저의 성장률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마치 과거의 이 정부의 3년 동안의 실정이 묻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가 받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점에 있어서 현 집권 세력이 조금 안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이 또 74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74일 동안에 뭘 했어요? 사회 거리두기 하는 거 이외에 그래서 국민들이 각자 자기의 몫을 담당하느라고 거리두기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멈춰버렸어요. 사람이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경제가 멈춰서 버릴 수 없어서 그 외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코로나 사태가 오늘날 이 정도라도 진정이 된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70년 동안 구축해놓은 우리의 의료 체계, 그 다음에 우리의 열성적인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다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 밤철주야 노력을 한 결과에다가 또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라도 극복이 된 겁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무슨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된 거냐 선전을 하려고 그러지만 이건 선전할 것 사항이 아니에요.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다 만들어진 시설을 갖다 가지고서 정부가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무슨 자랑을 할 그러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직면해 가지고서 정부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뭐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한국 경제의 기반이 지금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부 중소기업, 그런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나의 생활 기반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거기에서 종사해서 월급을 받고 살았는데 과연 내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요. 말만 무성하게 뭐 1인 가구당 얼마씩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0만 원을 받고 살고 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를 가리켜서 무능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능한 정권의 실태를 갖다 보여줬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체가 없는 정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저 권력만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남은 또 기간을 맡겨서 과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은 이제는 경제 코로나 사태가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난 3년 동안에 이 사람들의 능력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정지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경제 상황은 처음 느껴봅니다. 그동안의 경제 상황이 여러 번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건 다 경제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 경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겨난 것은 종전과 같은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종전과 같은 경제정책으로다가 해결도 안 됩니다. 지금 생산활동이 전혀 중단된 상태에서 금리를 아무리 내려줘도 경제활동이 활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서 무슨 수요를 늘린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생산이 잘 안 돼가지고서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뭐 정책이 맥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보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돌아올 적에 바로 생산을 갖다가 증대하면서 국제시장에 뛰어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제가 묻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그런 능력들이 없습니다. 지금 요 최근에 부총리니 무슨 청와대니 만나 회의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직도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이 문재인 정권 2년의 임기 기간 동안에 국회가 이거를 결정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뭐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고 그러고 기회를 균등하게 해준다고 그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허공에다 내지르는 소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지난번에 법무장관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반 상황을 보십시오. 공정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과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제가 깜짝 놀란 건 지난번 대통령 연구기자회견에서 자기는 자기가 임명했던 법무장관에게 대해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고통받는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 의문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를 놓고 봐서도 이 정권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하도 무능하기 때문에 기대할 것도 없는 이런 정권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를 저보다도 이곳 용인에 사시는 유권자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용인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 능력이 아주 탁월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누가 와서 얘기를 안 해도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이번 4월 15일 날 국민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유행어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자, 코로나로 죽으나 배고파 죽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네. 결국 가서 살기 어려우니까 못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5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참 구호로 나왔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것이 지금 일반 국민들의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발표한 또 정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니까 4월 9일서부터인가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온라인 교육의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학생이나 학교가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마스크 소위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웹캡을 갖다가 구하는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서 일을 하면 되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이 정부의 아주 특성이라고 하면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완전히 골탕을 먹은 상태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어설픈 무당이 사람 닮는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 점을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곳 용인 유권자들의 아주 탁월한 소위 능력으로다가 이거를 충분히 판단하셔서 이번 4월 15일 날 선거에서 미래한국당의 의원이 의회를 다수를 점령해야만이 강력한 의회의 힘으로다가 이 행정부의 잘못된 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와 같은 상황을 갖다 만들지 않으시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선거에 투표 잘못하고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버린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 유권자들이 말을 안 해도 누구든도 자기들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서 선거를 하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출마한 우리 미래한국당의 4분의 후보자가 5분의 후보자가 완성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